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그러니까 이 새끼가 건방져가지고 아니, 나가지가 없어요.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요. 필요하면 접수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완전 접수를 진짜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 애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까부는 새끼들 다 박살을 내고 만약에 재판 치고 그러면 거기가 지지하는 의원들 한 50명 되더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데리고 나오고 지금 내부로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나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한 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사를 찾아간 기습 입당이었습니다.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맞이한 사람은 윤핵관으로 불리게 되는 권영세 당시 대외협력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게 법에 무슨 대표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고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느낌이 징후가 이상했던 거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면은 어쩌다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당의 법도도 모르고 국가 운영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정당 하나를 그리고 또 국가를 절단내는 상황이 왔느냐. 대통령 취임 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축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상납 의혹을 고리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친윤계의 주도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한 전 대표는 사실상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민의힘 대표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12번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 중에 지금 여권에 대해서 한 말은 거의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소름 끼치는 것 같은데 한 자는 서울에 있다, 한 자는 용산에 있다. 용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워서 약속 대련을 하는데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그 가장 큰 가치에 대한 부정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나는 멋진 스타 검사고, 대신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 지침에 반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저기다 항명수괴라고 처음에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상징 자본이었는데 그것을 많이 상실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 전문가가 되어서 경제를 확 살릴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라 본 사람 많지 않았어요. 다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협력해가지고 좋은 판단을 하길 바랬을 뿐이고, 공무원들의 명예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감수성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완전 전체주의인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면이 안 상한 게 중요하지, 국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해왔던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런 사람의 명예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간 거거든요. 저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게 보면. 대를 위해 소리 희생하라, 이건 전체주의지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